안녕하세요. 서울 남부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광업소 근무 및 도로, 터널 공사 굴착 현장에서 차관공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의 소음성 난청, 산재, 장애급여 지급 승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광업소 퇴직 후 14년 동안 도로 및 터널 등 공사 현장에서 차관공, 터널공, 갱부로 근무했는데 광업소를 퇴직한 지 약 20년이 지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산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서 장애급여부 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결과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애, 급여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약 20년 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발병이 되어 과연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인과관계 입증을 잘하면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근무하였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니 잘 검토해보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직 후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 및 터널 등 공사 현장에서 차관공, 터널공, 갱부로 근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2016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탄광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력 손실 정도는 우측 50데시벨, 좌측 30데시벨이지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난청의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광업소와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만 85데시벨 이상 소음 노출력을 인정할 만한 광업소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직종,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광업소를 퇴사한 지 약 20년 이상 경과한 뒤 난청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청력 상태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1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직 후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터널 공사를 위한 굴착 현장에 근무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의 난청은 탄광 및 터널 공사 현장의 굴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주치의 소견, 특별 진찰에 따른 소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상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대법원 2002년 2월 5일 선고 2001 7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포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인 원고는 5년 이상 광업소에 종사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는 선탄 공정 115.5데시벨, 굴진 작업 108.6데시벨, 차감 작업 98.6데시벨 등 전체 58개 공정의 소음 측정치 평균은 90.381데시벨에 이른다.
비록 광업소 근무 당시 원고가 종사한 구체적 업무의 공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광업소 퇴직 후 원고가 터널 및 도로 건설 현장에서 주로 차감공, 터널공, 갱부 등으로 일한 것에 비추어 보면 광업소 근무 당시에도 채탄, 굴진, 차감 등의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광업소 근무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력 저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소음 노출과 노화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이비인후과 학계의 보고가 있으나 소음성 난청의 영향으로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이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람마다 노화의 진행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소음 노출 기간, 노출 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도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보고의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 손실 수치가 20dB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저주파수 음역보다 고주파수 음역에서 청력 손실의 정도가 크다는 부분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수치의 차이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이도 원고의 청력에 직업상 소음 노출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업소 근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차감공, 터널공으로 종사하며 강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원고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그대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행정사였습니다.